두 번째 이슈는요. 이거 진짜 골 때려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 부부의 최후의 발악이거든요. 최후의 발악. 오늘 그 주제가 최후의 발악인데 제가 이 제목을 왜 썼냐면 지금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2년 6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어. 그런데 최근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 검찰을 소환해가지고 핸드폰을 뺏고 조사를 받아.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왜 벌어질까? 저는 그게 이 부부가 지금 이제 그 특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최후의 발악을. 그런데 이런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무리수가 나오는 거야. 무리수.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 제가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저께군요. 어저께 방심위원장으로 류일임 연임 또 시켰죠. 근데 연임 시키는 것도 시킬 수 있다고 쳐. 그러면은 방심위원이 총 9명이거든요. 9명 다 선출한 다음에 그 9명에서 선출하면 돼요. 어차피 표싸움하면 이겨.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권에서 선출할 4명은 아예 뽑지도 않고 그냥 여권하고 윤석열 지가 선출한 사람 5명만 가지고 문 잠가버리고 류일임을 요번에 연임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류일임 같은 새끼는 방심위원장으로 연임하면 안 되는 새끼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지. 그런데 윤석열이 만약에 나 류일임 연임시키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연임을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시킬 수 있다니까요. 응? 시킬 수 있어요. 방심위원이 총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국회의장 3명 그리고 과방위에서 3명 추천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관례로 따지면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 3명, 여당, 야당 3명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6대3 비율로 어차피 여건이 원하는 대로 거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임명 아무도 안 하고 윤석열하고 국힘당 추천한 사람 두 명 남아 있었거든요. 엊그저께 방심위원 6명이 임기가 끝났거든요. 끝나면서 지금 방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2명. 2명 남아있는데 2명이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이 남아있었는데 윤석열이 3명 추천하면서 5명이 됐어. 5명에서 류일임 뽑은 거예요. 그냥 문 잠가놓고.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냐고요. 이러면 욕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짓거리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초조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조하니까. 초조하고 지금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윤석열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못 피해갑니다. 절대로. 아주 자기 임기 동안은 피할 수도 있겠지. 근데 임기 끝나면요. 윤석열은, 김건희는 반드시 감옥에 가요. 반드시. 피할 수 없어. 권력이 영원합니까?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 갔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갔고.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심정질적으로 막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리수를. 그 참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막 눈에 보여 이게. 근데 오늘 또 나왔죠. 오늘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축대 이사회에서 총장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총장을 다시 선출하겠다.
다시 선출하겠대요. 그 공문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응?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황당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숙대 이사회에서 그 이사들한테 소집 알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7월 30일 날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임 총장 선출 재포결 시 이에 따른 이사 선임. 그러니까 아직 할지는 안 정했지만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다시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무리에서도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숙대가 요번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숙대 이사회에서 언제? 6월 달에 6월 20일 날 6월 20일이 아니죠. 이 6월 20일쯤에 선임을 했어요. 누구를? 문시영 교수. 근데 이 문시영 교수가 누구예요? 문시영 교수가 총장 선거할 때 공약이 뭐냐? 김건희 석사 논문 이거 검증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김건희 박사 논문은 국민대는 바짝 엎드려갖고 문제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숙대에서는요 석사 논문과 관련해갖고 입장이 안 나왔어. 원래 숙대 교수가 누구였습니까? 장윤금. 근데 장윤금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김건희 그 석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습니다. 아니 국민대같이 차라리 그냥 문제 없다라고 하던가. 근데 장윤금 총장은요 문제 없다고도 안 하고 있다고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모른 척 계속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문시영 씨가 나오면서 나는 김건희 논문 검증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장윤금 총장이 연임이 될 줄 알았거든요. 연임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숙대 같은 경우 총장을 어떻게 뽑냐면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죠. 1차 투표는 누가 합니까? 뭐 학생들, 동문들, 직원들이 하는 건데 원래 1차 투표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다수가 있는데 1차 투표에서 현직 총장인 장윤금 교수와 문시영 교수가 두 사람이 1, 2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1등에 누가 했냐? 문시연이 했어. 근데 문제는 두 명이 올라와도 최종적으로 총장을 누가 결정하냐? 이사회가 결정해, 이사회가. 근데 이사회가 과연 1등으로 올라온 문시영 교수를 선택을 할까? 김건희를 이 논문 검증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 그래서 사실은 숙명여대 이사회가 문시영 교수가 아니고 장윤금 총장을 연임을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사회에서 문시영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월 20일 날 우리가 야 이럴 수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시영 교수가 9월 1일부터 취임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미 뭐 총장 준비하고 있지요. 사람들 보직 지금 정하고 있고 이미 일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난데없이 이사회에서 뭐 한 겁니까? 이사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이번에 7월 30일 날. 왜? 총장 재선출, 재표결하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잖아. 이걸 어떤 사람이,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구나. 그럽니까? 이건 당연히 정권에서, 교육부가 압박을 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기사 한번 볼까요? 그 윤근혁 기자. 윤근혁 기자가 이 교육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신임총장 재표결, 논의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사회에서. 이거와 관련해갖고 숙명민주동문회에서 만약 불순한 압력으로 총장 선임 결과가 뒤집힌다면 숙명인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축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대요. 행정. 그래서 이게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학법인 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총장 선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 축대 본부 관계자는 이거는 총장 선임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로 총장이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응? 실험실을 가봐야지 아는 거야. 그래서 기사가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교육부 같은 외부 기관이 문제 삼은 거냐?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스스로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네 다시 해야 돼 나오냐 물으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양쪽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축대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사회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총선 선임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이 문 총장을 완전히 바꿔치기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거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이게? 이런 무리수가 있어? 제가 그런데 지금 김건희가 경호처 가갖고 경호처로 이 검사들 불러가지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몸 다 수색하고 핸드폰 뺐고 그리고 조사 한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죠. 무슨 조사를 받아? 그냥 검사들 앉혀놓고 야 내 말 받아 적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경호처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핸드폰 뺐고 조사받았다. 그 내용을 대통령실이 뭐라고 합니까? 참모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몰랐대요. 대통령실 공식 정무 라인이 아니고 김 여사 측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죠. 그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기록물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그 김건희 변호사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 행정관이 원래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해갖고 못 돌려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대응의 키가 사실상 대통령실이 아니고 김건희 측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 김건희 디올백이건 김건희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그냥 일반 개인이었으면은 지가 검사들을 경호처 불러갖고 수사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가야지. 근데 정무라인이 동원이 안 되고 김건희가 지금 지 뭘 돌려가지고 지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더 문제를 키울 것 같아. 야,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무리수들, 검찰 불러내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사하는 거. 윤석열도 검사였는데 설마 윤석열이 이렇게 알고 했을까? 물론 이 새끼는 하고 남을 놈이지만 이 무리수. 지금 숙대 문제, 야, 내 논문을 검증하려고 그래? 사실 숙대 논문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거 표절이다 하면은 석사 반납하고 박사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슨 사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잖아. 근데 숙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법 리스크보다 만약에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총장 선임에 개입했으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김건희라면 그냥 먼저 제 논문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박사, 석사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하겠어. 연예인들 가끔 그 논문 문제 생기면은 그냥 반납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반납하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시끄럽게. 아니, 차라리 그냥 석사 논문 검증하려고 하면은 검증하지 말라고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하면 돼요, 그냥. 반납하면은 검증도 안 해. 근데 오히려 아예 검증을 못하게 막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새로 선임된 총장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실이 정권이 교육부가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논문 표절과 비교 안 난 훨씬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발악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야,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전 그래서 이게 이 정부의 윤석열의 김건희의 이런 최후의 발악이 지금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발악이 있고 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숙대 이사회에서 과연 총장을 새로 선임할지 안 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이슈예요. 이게 7월 30일 날 숙대 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